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예비 불개미 한유진입니다. 운동을 할 때 기초 체력이 탄탄하게 잘 잡혀 있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요.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 공사가 잘 되어 있는 건물만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기본기가 잘 잡혀 있는 사람만이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시장에 맡기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겠죠. 호동쌤과 함께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에서 왕초보 주식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호동쌤과 함께 기본기 탄탄하게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얼른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네,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함께 하시죠. 자, 오늘은 바로 천만개미 여러분들을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가르침을 주실 우리들의 멘토 호동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동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밖에 좀 비가 그친 상황인가요? 막 제가 오기 전에는 네.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네. 그래도 이제 비가 왔다 그쳐서 오고 가는 길, 호동쌤도 좀 오시는 길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우리 퇴근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 또 시장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아서 좀 꿀쩍한 네네.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한 말씀과 그래도 우리가 힘차게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인사를 좀 밝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의 한마디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위로보다는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말 뭔가 마음의 위안이 되고 이게 계좌의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면 제가 위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위로보다는 네.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어쨌든 귀중한 자산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에 의해서 결국 수익과 손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로보다는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으로 좀 돌아가 보면 2020년에 네. 3월 이제 팬데믹 때문에 네네. 시장이 또 급락장이 한번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계속 이렇게 직진으로 상승장이 나왔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재밌는 거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네.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벌었을까요? 사실 저는 그때 시작하지 않았는데 네네. 그때 시작했으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많이 벌었을 것 같으세요? 네.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못 벌었습니다. 왜죠? 그때도 그냥 찍기만 하면 올라갔다고 그랬던 것 그렇죠. 같은데. 예, 4월부터 9월까지 엄청난 상승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새로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뭐 운 좋게 이제 수익이 나셨을 텐데 네. 이전에 이제 주식을 했던 분들이 정확하게 2019년 8월 고점과 네. 2020년에 9월 고점이 일치합니다. 딱 일치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빠졌다가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본전 이상으로 수익이 나던가 그렇죠. 본전이 와야 되는데 네. 한국거래소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네. 2020년 9월에 개인 투자자들의 26%가 네. 손실이었고 어머. 네, 그다음에 24%가량 정도가 본전이었다라는 본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도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떨어지고 나서는 쉽게 이제 매매에 손이 잘 안 가거나 그렇죠, 네. 예, 이미 사실 많은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이제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네. 멘붕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자꾸 내동 매매를 하게 됩니다. 내동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이제 의사결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지금 시장에서
뭐 상승장이 아니라 자꾸 시장이 밀리니까 네. 그날 자꾸 뉴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뭐 테마주 사실 매매 안 해도 돈 벌 수 있습니다. 예, 오히려 제가 이제 예전에 뉴스에서 이런 것도 본 적 있습니다. 어떤 KB 할아버지라고 KB 국민은행 주식만 사고 팔고를 이것만 하는 겁니다. 아, 한 종목만. 네, 다른 종목 하나도 안 사고 KB만 가지고 계속 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그 KB라는 주식을 계속 사고 팔고 하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거나 이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니까 그 한 종목만 가지고도 평생 매매를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화려한 거나 뭐 특별한 여러 가지를 재료를 찾아볼 필요가 없고 정말 기본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기초부터 뭐 캔들, 거래량, 이평선 여기에 대해서 빠삭하게만 알고 있다면 그 이상을 사실은 크게 갈 필요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식 투자의 80% 이상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설프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공부해서 시장이 앞으로 강세장이 아닐지라도 박스장에서도 수익 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장에도 쉽게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좀 힘든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계좌 상황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호동쌤과 함께 다시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꾸준하게 공부해 본다면 다시금 시장이 돌아섰을 때 여러분들 계좌는 좀 어느 정도 바뀌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동쌤과 함께 저희가 왕초보 주식반에서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캔들, 뭐 이평선, 거래량 등등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강의 자료도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수업 시간에도 참여해 보시면서 이제 기초 강의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으로 저희가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왕초보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거의 700분가량이 함께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숫자 4개, 5959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캔들에 대해서 네네. 파고 들었잖아요. 네네. 이번 시간 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캔들은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네. 제가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캔들과 같이 네. 이평선까지 한번 같이 보면서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연 어떤 의사결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아니,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네네. 이평선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시나요? 네. 이평선이 그러면 어떨 때 보통 매매를 하시나요? 이평선이 수렴할 때. 수렴할 때? 네. 알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네. 강의를 하면서 네. 정말 우리 이평선이 수렴할 때 좋은 주가의 흐름이 나오는지도 네. 한번 알아가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우리 투자자들이 그동안 정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많은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빠져 살다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라는 어느 정도의 좀 약간 지식은 들으셨는데 네. 잘못된 고정관념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차트들 보면 나라면 어떻게 할 거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차트입니다. 자, 우리 유진 학생도 잘 보시고,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현재 이 종목의 차트를 딱 봤을 때, 자, 상승 후에 약간의 눌림 나왔습니다. 자, 이 이후에 여러분들 같으면 자,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1번 남겨주시면 되고, 네. 자, 나는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없지만 네.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3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 1번 문제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방금 호동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평선이 다 수렴하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네. 저는 1번 상승할 것 같다라고 네. 답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답변 한번 볼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1번 상승으로 지금 답변을 주셨거든요. 호동쌤, 1번, 네. 어떻게 상승 맞나요? 정말 상승인가요? 진짜 상승인가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와 네. 지금 생각이 아니 같습니다. 뭐 시청자분들 컨닝하지 마시고 아니, 저 컨닝한 거 아니에요. 컨닝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이평선이 이제 수렴했으니까 올라간다. 네. 뭐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고요.
일단 뭐 거래량이 들어온 상황에서 네.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가 거래량 네. 없이 좀 조정을 주고 이평선이 딱 모아지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에너지가 응축이 되었고 올라갈 아.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뭔가 에너지가 응축이 됐다. 네, 일단은 한번 여러분들 정답을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다음 이제 이 문제 정답은요. 자, 바로 주가가 하락이죠. 자, 왜 하락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자, 거죠?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아마 대부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글쎄요, 2022년에 여름부터 가을 국면에 한참 이제 이슈가 됐던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성일 하이텍이라는 성일 종목입니다. 하이텍이군요. 네,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다들 우리 보면 주가가 상승한 후에 이렇게 이제 또 횡보를 하는 것 같고, 네. 횡보를 하는 것 같고 뭔가 아름다운 조정을 보여주는 것 같다. 네, 우리 지난번에 유진 학생이 아름다운 조정이다. 네. 거래량이 없으니까.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 네. 생각보다 거래량 없이 대세 하락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선입견. 네. 요거는 확실히 이제 깨우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래량 없는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요거 아름다운 조정이 될 수 없고 그대로 계속 떨어질 수 있다. 아니 근데 호동쌤, 저는 네. 항상 이 부분이 궁금하긴 했는데요. 네. 거래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주가가 왜 계속 흐르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건 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수익 실현을 하고 싶으시죠, 그죠? 그쵸, 매도를 언제나 하고 싶은 하고 싶- 심리가 사람인 이상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 개인 투자자 중에서 네. 2% 안에 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치 투자자라면 주가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내가 생각한 이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갖고 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은 확정 짓지 않는데 수익을 확정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없어도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네. 매수 물량이 크게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주가의 성질은 매도하려는 성질이 계속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세력이라는 말을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세력 말고 무슨 말이 있죠? 그 큰 거래량? 대량 거래량? 네네. 일명 그런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네. 거래량이 없어도 그게 빠져나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물론 정말 정직하게 만드는 주가의 경우는 네. 상승 초기에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고 네. 반대로 또 하락 초기에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네네. 그런데 이 한쪽으로 방향이 오래 추세가 진행되면 그 방향에선 보통 거래량이 없습니다. 오. 초기에만 거래량이 좀 강하게 실리고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 없이 계속 밀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화면을 보면 어쨌든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첫 번째는 거래량 없는 데서 아름다운 조정이 나오면 급등할 거다라고 하시는 부분과 더불어서 자, 아까 우리 유진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평선들이 수렴하면 상승한다라고 이제 보통 고정관념들이 다 잘못돼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네. 특히 아마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 여기서 사셨다가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거나 내지는 이전에 사셨다가 자, 아름다운 조정이야라고 하면서 버티시다가 지금 손실이신 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올해 폐배터리 정말 이슈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성일 하이텍, 뭐 세비캠. 네. 그런데 생각보다 주가가 이제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평선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 이평선이라는 게 뭘까요? 이평선이라는 게. 이동평균선. 네, 그렇죠. 이동평선은 이동평균선인데 이동평균선의 성격이 뭘까요? 아, 그 뭐지? 주가의 평균을 나타낸 값이 아닌가요? 주가의 평균. 네. 좀 비슷하긴 한데.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이제 특정 거래일 동안에 네. 종가의 평균값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의 종가의 그렇죠. 평균가. 네.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 종가의 평균가. 평균가. 그러니까 사실 과거의 추이지 네. 이게 미래의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않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과거 가격이 평균이 이동평균선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화면상으로 보면 현재 지금 이 빨간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자, 이전에 20일 동안의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전에 20일 동안의 종가 가격들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건 여기까지는 방향성이 매우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자, 여기 보면 20일 이동평균선이 한번 꺾입니다. 네. 자, 꺾였는데 만약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서 버텨줬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네. 자,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다. 20일 동안에 과거에 샀던 사람들의 종가, 가격이 내려오고 있다.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캔들도 똑같이 매수세가 세냐 매도세가 세냐를 보는 거라면 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역시 점점 이전에 샀던 사람들의 가격이 내려오고 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과거에 점점 가격이 떨어져 내려오고 있으니 앞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쉽게 말해서 일단은 첫 번째는 여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60일 이동평균선을 딛고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첫 번째는 거래량이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고가를 돌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 매수세가 없던 자리에서 상승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은 결국은 쉽게 표현해서 주가의 진행 방향을 확인하는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니면 떨어질 거냐를 예측하기보다는 이전에 산 사람들이 지금 계속 위로 사고 있느냐 아니면 밑으로 사고 있느냐 아. 주가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확인하는 건데 현재 지금 이제 어쨌든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네. 20일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20일 이동평균선이 버텼다면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네.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동평균선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는 방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자, 여기서 이제 검은 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고 20일 이동평균선이 빨간 선이고 60일 이동평균선이 연두선인데 자, 일반적으로 주가는 한 방향이 결정되면 네. 그쪽으로 좀 이제 쭉 이어지려고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쭉 이어지려고 하는 성격이 강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지금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장기 이동평균선을 많이 이용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단기 이동평균선을 많이 이용합니다. 20일이나 뭐 60일도 단기로 볼 수 있죠. 60일은 보통은 이제 3개월이죠. 3개월. 네. 그러니까 중기라고 표현하고 중기. 네, 5일과 20일 20일. 이동평균선. 네. 요게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인데 미국은 보통은 이제 60일이나 뭐 120일, 200일 선 이렇게까지 좀 장기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보통은 5일과 20일이에요. 네, 저도 20일선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확률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확률이 가장 높아서 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반영돼 있습니다. 좀 급한 성격? 그렇죠. 아. 급하죠. 급하기 때문에 뭔가 빨리빨리 매수해서 빨리빨리 네. 매도를 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주가는 5일 이동평균선에 붙어서 움직입니다. 캔들이. 네. 그러니까 캔들의 종가 보시면 5일 이동평균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계속 붙어서 가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단기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에 붙어서 가고 그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점으로 보통은 주가는 요 사이를 수렴과 확산을 계속 반복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현재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을 타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타고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결국은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러면 그 차트를 볼 때 네. 이동평균선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 주가가 지금 하락 추세인 건지 상승 추세인 건지를 보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의 성격은 네, 제가 정답을 흥분해갖고, 맞춰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놀래갖고 지금 제가 연필을 떨어뜨렸는데 네. 이동평균선의 성격은 네. 어쨌든 방향성. 그러니까 이전에 산 사람들이 네. 지금 이 종목을 낮게 사고 있느냐 아니면 높게 사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낮은 가격에서 팔리고 있다라면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리고 반대로 지금 사는 사람들이 계속 위로 사고 있다면 주가는 올라가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첫 번째 성격은 어쨌든 방향성이며, 결국은 5일 이동평균선에 주가가 붙어서 가며 20일 이동평균선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점을 이해를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매 실수가 아니라 결국 내가 이거 잘못 사면 큰일 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실수 확률을 자꾸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호동쌤이 지금 펜을 떨어뜨리셔가지고 펜 지워주시는 동안 여러분들 카톡방을 한번 보면, 노란톡방을 한번 보면 지금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진행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있는 것 같다. 21선이 이평선이 지속되었다면 상승세로 갔을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수업에 굉장히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세죠. 네. 생각보다 오늘은 왜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정말 이동평균선을 네. 어떻게 쉽게 얘기할까, 어떻게 해야 좀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사실은. 근데 막상 설명하려니까 이 머릿속에 아는 거하고 말로 떠드는 거하고는 그렇죠. 네, 이게 또 다르죠. 호동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쉽게 네네. 설명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동평균선을 저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보는 건 주가의 방향성만 확인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제가 1번이 주가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네. 한 거고 네. 그 외에도 이동평균선을 보는 또 성격이 또 있습니다. 오. 예, 그다음 그런 문제를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면서 또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투자 결정을 할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지금 이러한 모습인데 약간의 반등하는 모습에서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차트를 보고 나서 자, 나라면 매수를 하겠다. 앞으로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을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진 학생도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지금 저는 1번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역시나 1번으로 지금 상승할 것 같다라고 정답을 계속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정답이 어떻게 1번 상승 맞나요, 호동쌤? 자, 오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예. 진짜 큰일 났네요. 자, 우리 유진 학생, 네. 왜 상승인가요? 지금 주가가 네. 너무나도 예쁘게 너무 예쁘게. 이동평균선을 잘 따라가고 있어요. 네, 이동평균선 방금 잘 호동쌤한테 배운 것처럼 네. 주가가 상승 추세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올라가는 것 같아서요. 네. 뭐 컨닝한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자, 주가가 어떻게 됐냐? 아주 심각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떨어졌습니다. 아니, 자, 요렇게 떨어졌습니다. 네. 아니 왜 그런 건가요? 자, 우리 유진 학생 실전 매매 하시다가 큰일 나시겠는데, 지금? 아니 왜 갑자기 분명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동평균선이 꺾인 거예요? 자, 왜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겠어요? 혹시 앞에 네. 윗꼬리 캔들 때문인가요? 첫 번째 그거 맞습니다. 맞나요? 네. 맞죠.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거. 네. 자, 바로 영망치형 캔들에 대해서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앞으로 하락. 상승할 거야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맞아요. 많죠. 네. 자, 세력이 매집한 캔들이다라고 이런 고정관념 깨시라고 했습니다. 네. 자, 영망치형 캔들과 더불어서 유성형 캔들까지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요렇게 캔들이 3개, 2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보통 집게 천전형이라고 부르면서 자, 마치 빨래 집게가 네. 이 빨랫줄에 딱 걸려 있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해서 집게 천전형입니다. 아. 자, 결국은 같은 구간에서 이 윗꼬리들이
일치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자,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을 볼 때는 네. 아까는 방향성이라는 표현을 드렸고, 네. 두 번째는 바로 이동평균선은 지지선과 또는 저항선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자,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평균선은 과거에, 그러니까 이전에 몇 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가격이에요. 사람들의 어쨌든 산 가격입니다. 그렇죠. 자, 120일 이동평균선, 이 파란 선에 지금 이 윗꼬리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네. 빨랫줄에 딱 걸려 있지 않습니까? 자, 무슨 뜻이겠어요? 120일 이동평균선, 120일 동안 산 사람들의 가격이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120일 동안 산 사람들이 이 구간만 오면 팔고 싶은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초기에 얘기했지만 네. 보통 주식은 매도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지 매수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동평균선은 결국 위에 있을 때는 저항선 역할로 하게 되고, 반대로 이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면 지지선 역할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느냐, 요걸 보는 게 일단 이동평균선의 두 번째 성격입니다. 아, 그러면 그 하나의 이동평균선이라도 캔들 위에 있으면 네네.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 단기 이동평균선보다 네. 장기 이동평균선이요. 아. 이유는 이유는 네. 만약에 나라도 오래 네. 이거를 들고 있었으니까 네. 팔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이동평균선보다 네. 장기 이동평균선일수록 그만큼 더 많은 매물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딱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한 저항을 강하게 맞을 수밖에 없다. 네. 이 느낌은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 자, 최근에 우리 월드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월드컵을 하면서 한국과 포르투갈을 하는데, 네. 자, 우리 호날두 선수가 공만 잡으면 우리 붉은 악마가 마치 메시 하는 느낌으로 네. 예, 호날두의 기를 팍 죽여버렸죠. 아, 실제로 그랬나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 월드컵 경기할 때. 자, 그러니 이제 딱 붉은 악마가 이렇게 벽을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렇게 딱 가려다가 네.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확 죽지 않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좀. 네. 네. 심리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는 구간인 네, 겁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결국 주가가 여기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아까 이동평균선이 좀 이쁘다라고 하셨는데 자, 저항선과 지지선의 역할이기 때문에 보통 이 저항선을 돌파할 때 문제는 항상 저항선을 돌파할 때는 강한 매수세가 따라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요 캔들에서 거래량이 없었어요. 없습니다. 아. 네. 강한 매수세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뚫은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꾸 매도 물량이 나오잖아요. 네.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아. 결국은 이런 거는 매물이 많이 부딪히는 구간이다라고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뚫긴 됩니다. 뚫었는데 네네. 힘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매도 물량이 쌓이기 마련이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자리에서 자, 우리 아까 시청자분들이 다 1번을 하셨는데,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했다가 이런 매수 결정을 했다면 불가피하게 손실로 크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지금 차트에 뭔가 대단한 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죠? 호동쌤만의 뭐 특별한 기법 아닙니다. 그냥 딱 기본입니다. 정말 이평선 캔들 거래량, 정말 이 기초 강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투자자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실제로 이 기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들을 분명히 하셨을 건데 대충 좀 지나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좀 수박 겉핥기로 지나가신 분도 있으실 거나 아니면 잘못된 고정관념을 배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건 기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기본 제대로 배우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하시는데 나는 그냥 차트만 딱 봐도 야, 이거는 무슨 캔들이야? 이거 저항대야? 지지선이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매매 실수 자꾸 줄여나가시면서
그때부터는 실전 매매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노란톡에 여러분들한테 기초 강의 자료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시중에서 여러분들 그냥 책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책 사서 보시지 마시고 그냥 기초 강의 자료 받아가셔서 무료로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동쌤이랑 이제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요일이 조금 다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호동쌤과 처음으로 수업을 받는 거라서 나만 모르는 게 아닐까 좀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답변이 저와 동일한 걸 보면서 조금 자신감이 생기고 또 한 가지 느끼는 건 기본을 진짜 계속 반복해야 이게 체득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호동쌤이 이제 또 끝나고 자료집도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수업도 참여하시면서 그 자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네. 사람이 사실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다 알면은 누가 돈 못 벌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결국 이제 계속 이거를 내 걸로 만들려면 반복해서 이제 숙달을 하셔야 되고 반복해서 숙달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결국 기초 강의 자료까지 받아가셔서 네. 컴퓨터 옆에다가 딱 프린터로 뽑아서 붙여놓으시면은 아마 매매하실 때 좀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호동쌤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 주식 기초 자료가 1강부터 무려 10강까지 PPT 자료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캔들에 대한 자료, 거래량, 이평선, 추세 등등 주식을 함에 있어서 꼭 알고 가야 할 기본적인 자료들을 호동쌤이 준비하셨고요. 노란톡 입장하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호동쌤이 직접 업로드해 주실 거고 무료로 다 다운받으셔서 컴퓨터에 또 저장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 왕초보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5959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s the way that you do the everything you do. It's the way that you play. You make up all the rules, breaking every heart just like you knew you would. But you make it feel so good. You make it feel so good. It feels so good. Oh yeah. 네, 오늘 호동쌤과 함께 이평선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배워보고 있는데 사실 이평선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수렴할 때는 매수하는 게 좋고 이게 좀 이격이 벌어지면 매도하는 게 좋다. 네, 네. 이렇게만 알고 좀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오늘 강의가 저한테 굉장히 새롭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이평선을 수렴하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자, 요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잘못된 이제 선입견 중에 네. 하나인데 마침 그 내용이 또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좀 빠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차트도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 네. 자, 나는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1번을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되고 자, 하락할 것 같다 싶으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 자, 우리 유진 학생도 맞춰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자신 있게 1번 상승으로 정답을 외쳐보겠습니다. 네. 우리 왜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네. 다 2번을 왜 하나같이 이번엔 저와 정답이 너무 다르게 2번 하락으로 써주셨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잠깐만요. 아니 방금 배운 걸로 네. 보면 네네. 이평선이 머리 위에 있지도 않고요. 네. 지금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왜 네. 하락인 건가요? 왜 하락인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이미 벌써 정답은 하락으로 지금 벌써 된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자, 시청자분들이 너무 다 하나같이 하락으로 네. 써주셔가지고 네, 그러면 정말 정답이 하락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요, 바로 하락이 맞습니다. 자, 왜 하락이 맞냐면요. 네. 아까 1번은 이동평균선의 성격은 첫 번째는 방향성이라고 방향성.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항과 지지라고 했습니다. 네. 예,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세 번째는 이동평균선의 색깔은 이격도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아까 방금 전에도 잠깐 하셨어요. 본인께서 이평선은 수렴하면 급등하고 확산하면 네. 떨어진다. 네, 떨어진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평선이 확산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제가 초기에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자 주가는 5일 이동평균선을 붙어서 보통 올라간다라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을 타가지고 가운데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좀 더 이제 요거를 기준을 내리면 주가와 이동평균선하고의 이격도가 있습니다. 네. 자, 5일 이동평균선은 보통은 주가와 붙어가기 때문에 사실 5일 이동평균선은 보통 분석하지 않고요. 아. 20일 이동평균선과 주가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요게 핵심인데 자, 일반적으로 이 주가와 20일 이동평균선하고 거리가 120%가 넘어버리면 네. 주가가 수렴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아. 그리고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하고 이격도가 80% 이하라면 이제 떨어진 걸죠. 떨어졌을 때 반등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요거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네. 그러니까 주가 나누기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종가 나누기 이동평균선 곱하기 네. 100을 하게 되면 자, 요게 이제 산술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산술적인 수치가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20일 동안의 평균 거래값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 무슨 성격이 있을 것 같아요? 팔려는 성격이요. 그렇죠.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주가가 이렇게 갔으니 네. 팔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그 주식이 진짜 네.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 그 주가가 잘 올라가도 이게 이격이 발생하니까 팔려는 성질이 또 있고 네네. 또 안 올라가도 주가가 위에 그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으면 또 이 사람들이 팔려는 성격이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네. 성격이 많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네.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매수보다 네. 매도가 어렵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손실은 사실 잘 확정 안 짓습니다. 네. 어떻게든 버텨서 올라올 때까지 홀딩만 하고 계시다가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야 이거 냅다 팔아야지라는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이격도라고 한다면 네. 이동평균선과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의 이격도가 벌어졌느냐 120% 이격도가 벌어지면 네. 조정 이제 결국 수렴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게 되고 반대로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일반적으로는 많은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약간의 반등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요 120%와 80%를 이해하시면 되고 네. 요걸 가지고 이제 보통 보조지표를 자꾸 만드는 겁니다, 이제.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을 정확하게 알아야 보조지표를 쓸 수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실제로 보조지표에도 이격도 보조지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맞아요. 네, 결국 이격도 보조지표가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요 120% 기준 딱 걸리는 자리에서 주가가 조정이 나와버리죠. 네. 그리고 80% 이하 구간, 자 80% 이하 구간, 자 이런 구간에서 보통 이격도가 20일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벌어졌으니까 수렴하려고 하는, 반등하려고 하는 성격 같고. 아무래도 그때는 좀 사람 심리가 주가가 좀 싸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건가요? 싸다라는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추가 매수 아닐까요? 아, 주가 네, 네 아무래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려고 하겠죠. 아, 좀 단가를 낮추기 네네.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뭐 쉽게 표현해갖고 그냥 마트 가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가격 대비해서 내가 갔는데 비싸게 팔면 사겠어요? 아니요. 안 사겠죠. 네. 네. 근데 또 역시 뭐 10일 동안 산 사람들 대비해서 내가 갔는데 갑자기 할인을 해요. 그럼 무조건 사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육볶음 사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 대비해서 사는 사람들의 가격이 높아버리면 결국은 조정 맞으려고 하고 내지는 20일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네. 주가가 많이 떨어져 버리면 약간의 반등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이런 보조지표에도 이격도 보조지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본만 제대로 잘 아시면 이렇게 보조지표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호동쌤이랑 오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일단 1번은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고 2번이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셨고 3번이 이격도. 이격도.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세 가지의 성격이 이평선 하나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해하셔야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평선이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자, 야, 이 이평선 어려우시죠?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네네. 그냥 이평선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네네. 진짜 나 주식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 그동안 주식을 어떻게 한 거지? 네. 정말 뭐 참 이게 쉽게 알면은 네. 돈 벌었어야죠, 벌써. 그죠? 그건 그래요. 네, 돈 벌었어야 되는데 그만큼 사실 생각보다 이 기초가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알면 알수록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여러분들 하면 할수록 어렵다. 막상 배워도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기본기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노란톡에 기초 강의 자료 10강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노란톡에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란톡에서 우리 불개미 왕초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 코드 5959번 누르시면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노란톡에 바로 자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이번 기회에 정말 이평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100% 확실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홍정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평선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이게 네. 딱 적용이 되어 있는 게 이동평균선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게 차트에 적용되어 있을 때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흐름을 나타내는지 조금 더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역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평선의 아까 성격 중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수렴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마침 유진 학생도 마찬가지고 시청자분들도 수렴하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수렴형 차트를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 이평선들이 쫙 수렴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이 네. 쫙쫙 모여있는 자리에서 과연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 같다. 1번 남겨주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하락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금 계속 제가 틀리다 보니까 자신감이 조금 떨어져서 아유, 그냥 자신 있게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하락하겠습니다. 2번 하락. 우리 시청자분들 네. 컨닝한 거 아니고요. 역시 이번에는 저와 정답이 동일하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많은 분들이 2번 하락으로 답을 써주셨거든요. 어떻게 정답인가요, 호동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왜 하락인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지만 네. 일단은 유진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왜 호동쌤이 네. 그 질문 주셨을 때 바로 여울 우리 시청자님이 답을 주셨던 게 앞단의 매물 때문인 것 같다. 매물. 네. 아니 저기 컨닝하지 마시고 그냥 저의 본인 생각이요? 생각이요. 저의 네. 생각도 어디가 이제 긴 네. 음봉이요. 긴 음봉 때문인 것 같아요. 긴 음봉 때문이다. 제가 사실 왠지 이것 때문에 네. 하락을 얘기하실 것 같아서 네, 아닌가요? 요거 지우고 양봉만 갖고 오려고 했거든요, 사실. 네. 그래도 네. 아닌가요? 어, 그러면 네. 모르겠습니다. 컨닝하지 마시고요. 자, 정답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정답은요. 네. 바로 하락이고 대세 하락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하락이 나와버렸죠. 네. 자, 우리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평선이 수렴하면 급등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맞아요. 자, 왜 이평선이 수렴하면 급등인가요? 유진 학생, 왜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왜요? 네. 그냥 그렇게 그냥 외웠어요. 들어서, 그냥 외워서. 네. 이거 마치 구구단도 아니고.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왜 이거 수렴이면 급등이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평선은요. 자,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평선은 5일 동안의 사람들의 종가 가격, 네. 20일 동안의 사람들의 종가 가격, 60일 동안의 사람들의 종가 가격, 그럼 120일 동안의 사람들의 종가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밀집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결국 일정 투자 기간 동안 5일 동안 산 사람들, 20일 동안 산 사람들, 60일 동안 산 사람들, 120일 동안 산 사람들이 전부 다 매수 가격이 유사한 구간,
평균으로 다 수렴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말은 주가가 상승한다, 하락한다가 아니죠. 그럼요. 그냥 주가는 관망이다, 횡보 중이다라고 이해를 해야죠. 아, 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 가격대를 매수한 사람들이 네. 점점 그 가격과 가까워지고 있어서 5일 동안 산 사람들이 네. 10,000원에 사고 있고 네. 뭐 20일 동안 산 사람들이 1,100원에 사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60일 동안 산 사람들이 1,200원에 사고 있고 네. 다 동일한 가격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기미는 없죠. 아, 알 수 없네요. 떨어진다는 기미도 없고. 네. 그렇죠. 알 수가 없다가 맞습니다. 오. 알 수가 없다가 맞고 결국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가격에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횡보, 관망세지만 여기에서 하나의 트리거, 상승이냐 하락이냐 한쪽으로 방향이 열리는 순간 네. 그쪽으로 강한 변동성이 온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 네. 변곡점이라는 말이 딱 여기에 해당이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앞으로 상승할 거야라고 한다면 완전히 잘못되신 거고 오. 상승이나 하락이냐 둘 중에 지금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딱 사람들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가격이 여기서 모여 있으니까요. 네. 자, 모여 있는데 마침 아까 문제를 낸 구간 장대 음봉이 나왔죠. 흑운형 캔들이 나왔고 이 흑운형 캔들이 이전의 저항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락 전환을 하는 구간이었고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수렴을 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밀려버립니다. 아, 이 차트는 네,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거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저는 요 수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상승할 거야. 이제 절대 왜 자꾸 상승할 거야만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네. 손실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 매수했다가 분명히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평선에 대한 성격, 자, 방향성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평선이 위에 있으면 저항선 역할을 하고 아래에 있으면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평선은 이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다시 수렴하려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평선이 밀집한다고 앞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현재는 관망, 횡보다. 하지만 방향성이 결정되는 순간 한쪽으로 강하게 쏠려버리려고 할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이평선 성격을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잘못된 결정으로 큰 손실을 보시는 경우를 막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는 기본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주식 5년 했고 10년 했지만 야, 이렇게까지는 생각도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내가 그냥 10년 했다고 주식 고수라고 인정하지 마시고 나도 조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제대로 배워봐야겠다라고 인정하신 상태에서 배움을 하셔야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노란톡에 제가 기초 강의 자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활용하셔서 실전 매매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월요일 1교시에도 호동쌤과 함께 주식에 대한 기본기 그 가운데서도 이평선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봤는데 또 잘못된 지식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새롭게 이해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노란톡을 보니까 이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 하신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이제 호동쌤이 노란톡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호동쌤이 준비하신 주식 기초자료 1강부터 10강까지 캔들, 거래량, 오늘 배웠던 이평선 그리고 앞으로 배울 추세 등등 해서 주식에 대한 기초 자료들 PPT 자료로 준비하신 거 오픈 채팅방에 방송 끝나자마자 모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 열심히 해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자료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내일 수업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10분간 휴식 후에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